예. 大家好, 엠브레입니다. 이 옆에서 보시는 목차대로 지금 현재 영상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영상 중에서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걸 이제 경계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화이팅이 넘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또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을 이제 마치고 회사원,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품위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차라든지 뭐 오피스텔, 혹은 뭐 또 옷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도 있으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돈을 벌다 보니 이제 이런 재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 역시도 이제 한 7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배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과거의 저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사실은 사실상 1년 내에 이제 끝이 난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은 마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회사 내에 소문이 날 수 있는 시기가 왜 신입사원 1년에 한정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영상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글은 뭐 그럴듯하게 제가 써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회사 내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서로 이제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싸의 삶이고요. 근데 그 인싸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뭐 어디 배속시켜주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직, 내가 원하는 업무를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단지 비단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다음 이제 PPT에서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인트로 영상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신입사원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딱 신입사원 딱 1년 그 기간 동안만 그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사실 회사 내에 소문이 잘 나지가 않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목이 집중되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얼마나 먼저 그 동기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로 치자면은 이제 고졸 신인인데 160km를 던지는, 그러니까 자원 파이어블러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그 회사 내에 이제 회자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내가 이제 초기에 이제 전사적으로 내가 이제 홍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업무적인 성과를 낸다 했을 때는 여러 조직들이 나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내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상당히 편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이 영상에서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입사원분들에 대한 팁은 사실 가장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팁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그런 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선배가 하고 있는 일을 뺏어서 신입사원이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핵인싸가 되는 이제 루트로 가고 있다라고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사실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그 조직원들로서 충분히 잘 처리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배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결과로서 나는 인사평가를 받고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성과를 뺏어가는 존재로 이제 느껴지게 될 것이고, 사실 팀장 역시도 리더로서 그런 팀원들의 그런 니즈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항상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입사 이후에 내가 이러려고 회사 들어갔냐, 나한테 일다운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 라는 뭐 현실적인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현실을 그럼 극복을 하고 내가 다른 동기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월등히 먼저 업무에 투입이 돼서 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속된 부서에 그런 이제 전자결제 문서함을 이제 열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회사 내에 사내 게시판을 읽고서 그걸 그냥 그렇구나 하는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분석하고 이제 암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질문 사항이 안 생겨도 질문 사항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점심 시간을 가질 때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소위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런 영상들에서 말하는 그런 사실 잡기술들은 부리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부를 수석 졸업을 했다든 어떤 전공이든 사실은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 투입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실수 없이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업 분야의 실무자들이 쓰는 그 용어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직에 누가 키플레이어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직 간에 사실 뭐 사내 정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업무를 누군가한테 맡겨줬을 때 이 업무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실제로 이게 막혔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을 할지, 이런 회사 내에 사실은 지식들이 회사 업무를 맡겨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 배속된 부서에 전자문서함을 보고 사내 게시판을 읽고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빨리 올리는 것이, 그리고 그 빨리 올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권자인 뭐 팀장, 부서장님들께 그리고 또 선배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 점심시간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뭐 이런 것도 벌써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자기계발서나 영상들에서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된다라고 하던데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사회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뭐 10번 한들 100번 한들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이 사실은 쉽게 안 열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독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얘기는 이 영상 뒤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선배들과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빨리 업무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역시도 이런 가설들을 세웠다 실패했었던 거였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애사심,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라는 자세를 보여준다 한들 이 회사의 소유주가 아닌 이상 결국에는 우리 선배들 또한 사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인간적인 내가 매력을 어필하면은 선배들이 나를 마음으로써, 인간으로서 이제 인정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을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얼음같이 사실 차가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숱한 만남과 이별에 지친 그들에게는 나 역시 그냥 그저 잠깐 지나치는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뭐 1년, 2년짜리 렌탈, 뭐 복사기 너무 과한 비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 신입사원 연수나 각종 책에서 배운 것처럼 그 사회생활 기술을 한번 써볼까? 뭐 해서 내 책상에다가는 뭐 어떤 책을 내가 쌓아놔서 이런 걸 어필을 하고 팀장님 책상을 살펴보니까 테니스를 좋아하시네. 뭐 명함은 이렇게 주고받고 근데 그런 사회생활 각종 기술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일하려고 돈 벌려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에는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떤 성취가 나고 즐겁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 쌓여가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그 특별한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사실은 너무 일찍 사용한다 했을 때 그닥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럴듯한 업무를 빨리 내가 부여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까 이제 영상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팀장도 리더로서 팀원들의 그런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옆에서 이제 그 PPT에서 보다시피 앞선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나 봅니다. 그 옆에 있는 PPT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얘기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신입사원에게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운해하실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은 그들은 나 없이도 일을 잘해왔고 오히려 그걸 바꾸는 게 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 일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맡겨준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대부분을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렇다 네이버를 켜기에는 왠지 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내 전공 서적을 이제 복습하는 모습들로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 이제 일을 맡기고 싶어지는 사람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 전공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그 현실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저도 참고했었던 뭐 이게 자기계발 영상이라든지 책들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냥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인사를 잘하자. 정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도 현실적인 이유도 첨언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여러분들이 입사한 다음에 뭐 3달 동안 인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회식도 정말 전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복사 허드렛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조직원들이 나를 여전히 투명인간 하찮게 대우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평생 살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짝사랑을 반년 이상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런 거 이제 비유해보자 보면은 사실은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치고 서운해지고 나만 인사하는 것 같고 나한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인사가 결국에 안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렇게 관계의 첫 스타트이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걸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롤 모델을 정해라 라는 이런 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그 롤 모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기계발서에서는 뭔가 우리 회사에 뭐 최연소 임원이 되셨던 분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 롤 모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롤 모델은 그러니까 나를 경계하는 직근 선배들입니다. 그거 꼭 비단 사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일수록
그런 아부를 상당히 싫어하고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부족한 그런 권위 그리고 능력에 대한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의 롤 모델을 나를 경계하는 직근 선배들로 잡음으로써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라도 항상 그들한테 계속 묻고 그들이 내 롤 모델이라 생각하고 롤 모델로서 그분들한테 가서 뭐 주스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이제 계속 물어보고 뭔 일을 하기 전에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이름으로써 그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롤 모델로 삼고서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팁들이 현실화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처음 1년 이거 정말 이게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보고서 이제 베낀 부분인데 정말 이 까방권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1년 차는 까방권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따지면은 이제 이등병도 이제 노란 견장을 붙인 이등병,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사실 혼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우리가 입사한 이후에 퇴사할 때까지 뭐 한 20-30년 정도 한다 했을 때 뭐 군대를 2년으로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입사 후에 한 3년 정도가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이등병 그리고 입사 후 한 1년 정도가 군대에서 노란 견장을 붙인 이등병 이 정도 이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잠깐 스쳐서 내가 인사라도 꾸벅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내 자리로 돌아온 즉시 그분한테 이제 채팅 아니면 뭐 쪽지 같은 거를 이제 그 보내가지고 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는 사실 밥 사달라 해도 정말 밥을 잘 사주고 얘가 왜 나한테 밥을 사달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내가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적어도 내가 한 명씩은 알고 있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그쪽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누가 키플레이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빨리빨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입사원 1년 차의 그 특권을 활용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이런 스킬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잡기술들은 정말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 오히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그 준희님한테 배웠었던 건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윗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뭔가 나한테 지시를 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언정 무조건 첫 대답은 긍정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yes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강하게 만약에 지시를 하시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예 알겠다고 우선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3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미 나는 그때 이미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마음속에 그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서 다시 구두로 근데 혹시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생활 이제 대화의 가장 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사실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를 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지만 그 적당한 그럼 얼마나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결국엔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FM대로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까지 보고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선 FM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속 보고를 하고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그런 보고의 방식도 조금씩 뭐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떠한 방식의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그걸 효율적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사람마다 캐치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상이 사실은 흔하디 흔한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많은 부분 이렇게 유사할 수도 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신입사원이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신입사원들을 받아봤을 때 실제로 이제 아쉬웠던 게 결국에는 왜 나한테 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너 업무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이제 회사 생활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됐다면은 참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